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제1권,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장, 생명의 등급입니다. 네. 이 책이 건축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거의 철학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오늘 다룰 이 2장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이에요. 알렉산더는 생명이라는 게 동물이나 식물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건물, 도로, 심지어는 이 문장의 마침표나 알파벳 Q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미약하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알파벳 Q에 생명이 있다고요? 이건 좀 너무 나간 주장 아닌가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의가 정말 재밌어지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주장이 여기서 아주 대담해지는데 이 생명의 정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 네. 공간이나 사물 자체에 실제로 존재하는 뭐랄까 객관적인 물리 현상이고 우리는 그걸 그저 감지할 뿐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현상이라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건 정말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복잡한 이론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독자들한테 아주 간단한 시각적 실험을 하나 제안해요. 실험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직관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미지를 묘사해 드릴 텐데 청취자께서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어느 쪽에 생명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요.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보세요. 판단 기준은 어느 쪽이 더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가, 어느 쪽이 내 내면을 더 강하게 비추는가 이거죠.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장의 흑백 사진입니다. 하나는 카리브의 도미니카 섬의 한 마을 풍경이에요.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허름한 가게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네, 상상이 되네요. 다른 하나는 뉴욕 할렘가의 황량한 공터입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부서진 벽돌담이 보이는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이죠. 이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둘 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풍경이지만 사람들이 함께 있는 도미니카의 장면에서 훨씬 더 어떤 온기 같은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져요. 할렘 공터는 정말 죽어있는 공간 같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생명의 정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다음 비교로 넘어가 보죠. 두 개의 길입니다. 하나는 나무가 양옆으로 우거진 한적한 교외 도로고요. 네. 다른 하나는 복잡한 신호등과 표지판이 잔뜩 있는 아스팔트 교차로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쉽네요. 당연히 나무가 있는 길이 훨씬 더 생명력 있게 느껴지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미묘해집니다. 다음 사진은 언덕을 통과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인데요. 두 사진 모두 풀이나 나무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의 양은 비슷해요. 네, 양은 비슷하다. 그런데 왼쪽 길은 언덕의 자연스러운 능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지나가요. 반면에 오른쪽 길은 마치 거대한 칼로 자른 것처럼 언덕을 직선으로 거칠게 파헤치고 지나갑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말하려는 게 뭔지 감이 확 오네요. 단순히 길 주변에 나무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길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조화로운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언덕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확실히.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왼쪽 길 위에서 운전하는 경험 자체가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말해요. 생명의 정도라는 게 단순히 생물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주변과의 조화, 이런 더 깊은 차원의 속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러고 보니 그렇게 관계나 조화 같은 걸 생각하면 우리의 직관이 가끔 이성적인 분석하고 충돌할 때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가 많은 길이랑 탁 트인 언덕길, 둘 중에 어디에 생명이 더 많냐고 물으면 처음엔 당연히 나무가 많은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왜?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저 언덕에는 풀잎이 몇 개고 여긴 나뭇잎이 몇 개지. 풀도 생명인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파고들면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처음에 그 명확했던 느낌이 흐려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2초 규칙이라는 걸 제안해요. 깊이 생각할 시간 없이 딱 2초 안에 직관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아, 2초 안에?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일관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적인 느낌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감지하는 우리 고유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이 느낌에 대한 탐구가 더 깊어지면 정말 재밌어지겠는데요? 혹시 더 까다로운 예시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번엔 정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네, 궁금하네요. 평범하고 약간 낡아 보이는 흰색 픽업 트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면에 아주 화려한 유기적인 무늬, 그러니까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진 자동차입니다. 아, 솔직히 저 같아도 처음엔 화려하게 페인팅된 차에 한 표 던졌을 것 같아요. 유기적인 무늬가 딱 봐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예술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 질문이 어느 쪽이 더 생명을 상징하는가 였다면 페인팅된 차가 답일 수 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요. 아,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질문이 다르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는데요. 픽업 트럭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일터로 가고 실제 사람들 삶 속에서 매일 쓰이는 도구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그 페인팅된 차는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지 그 무늬 자체가 실제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이미지를 흉내낸 피상적인 장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도구인 셈이죠. 여기서 알렉산더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물에 가진 내적 구조와 우리 삶과 맺는 진정한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생명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정말 보편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렉산더나 일부 사람들의 특이한 취향일까요? 혹시 알렉산더가 이걸 증명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건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에 UC 버클리 건축학과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건축각도들을 대상으로요. 어떤 실험이었죠?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방콕의 수상 빈민가에 있는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 사진이었어요. 네. 다른 하나는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아주 기하학적이고 세련된 형태의 포스트 모던 주택 사진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쪽에 더 생명이 느껴지는가?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건축학도들이니까 세련되고 멋진 포스트 모던 주택을 골랐겠죠? 그게 바로 자신들이 배우고 또 지향해야 할 건축일 테니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요? 110명 중에 89명이 빈민가 가옥에 더 생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와, 21명은 질문이 무의미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포스트 모던 주택에 더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신들이 앞으로 지어야 할 그리고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배운 건물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선택한 학생들 반응이 어땠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당황감 그 자체였죠. 알렉산더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그 결과에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화를 냈다고 해요. 화를 냈다고요? 네, 자신들의 머릿속 지적 체계랑 가슴으로 느끼는 감각적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내가 좋다고 배운 것이 사실은 내 본능이 죽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다니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겪었겠어요. 맞습니다.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교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7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 필사본의 한 페이지였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바로 그 강연이 열리고 있던 강당의 벽 사진이었습니다. 벽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스타일로 회색 콘크리트에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아주 차가운 모습이었죠. 결과는 비슷했겠죠? 네,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백 년 된 필사본에 더 생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의 반응이 더 격렬했어요. 더 격렬했다고요? 이 비교가 불공정하다, 의도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며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아, 학생들이 짜증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 질문이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만약에 어느 디자인이 더 우수한가라고 물었다면 얼마든지 지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어느 쪽에 생명이 더 많은가라고 물어버리니까 기존의 미학적 지적 프레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질문은 스타일이나 취향에 대한 논쟁을 그냥 우회해서 곧바로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묻는 거거든요. 20세기 내내 건축계가 쌓아올린 수많은 이론과 주의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낀 분노는 자신들이 믿어온 가치 체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였던 셈이군요. 네. 바로 이런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알렉산더는 이 장의 핵심이자 그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의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조건이며 이 생명의 정도는 잘 정의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나의 잣대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건 거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알렉산더 자신도 이 주장이 20세기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질서의 본질 나머지 세 권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요. 그 측정의 방법론, 즉 공간의 전체성을 구성하는 15가지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강한 중심, 경계, 대칭 같은 것들이죠. 그냥 측정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주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는 이 생명의 객관성 발견의 중요성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의 발견이나 빛의 전자기적 성질의 발견에 비견합니다. 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발견이라는 거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만들고 살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더 살아있는 공간과 사물을 만드는 것이 건축과 디자인, 나아가 모든 창조 행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컵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그 목표는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현대사회가 바로 이 생명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생명력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진단하고요. 물론 이 가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세상을 원자와 분자의 기계적인 조합으로 보는 관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심지어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독자에게 이 가설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는 책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지 말고 당신 자신의 느낌을 믿어라. 내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보고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실과 비교해보라. 그는 그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논증을 끝까지 따라와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 사물에도 생명이 있는가를 함께 탐구해 봤네요. 네. 몇 가지 사진 비교를 통해 공간과 사물에서 미묘한 생명의 등급 차이를 느끼는 우리의 직관을 확인해 봤고요. 또 건축학도들의 혼란과 분노를 통해 이 질문이 기존의 가치 체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뒤흔드는지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모든 논의는 결국 모든 것에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생명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알렉산더의 대담한 근본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잠시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나 사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생명력이 부족한, 죽어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변의 책상, 자주 쓰는 컵, 심지어 매일 걷는 길까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